김해 도심지에 2달 전부터 떼까마귀가 출현하면서 악취와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떼까마귀로 엉망이 된 피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2024년 김해에서 생산된 쌀값을 두고 쌀 생산자 협의회와 김해 연합 RPC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김정호 국회의원은 갈등 해결을 위한 공개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창원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 수천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훔친 귀금속으로 인터넷 도박에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일 정오쯤 밀양시 상남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1시간 만에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겨울 철새로 알려진 떼까마귀는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생태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불청객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2달째 수천 마리가 날아다니면서 배설물과 소음, 악취 등으로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전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온통 엉망이 됐습니다. 새 배설물로 인해 온통 똥밭이 된 것입니다. 2달 전 갑작스럽게 찾아온 까마귀들이 밤새 만들어낸 풍경입니다. 까마귀는 특성상 낮에는 인근 농가 밭에서 먹이 활동을 하다 밤이 되면 맹금류 등을 피해 도심으로 오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떼까마귀들의 배설물로 인해 도심 곳곳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까마귀만 4천여 마리.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울음소리로 인한 소음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떼까마귀 배설물로 인해 매일 세차하고 있지만 다음 날이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저기 여기 됐다 저기 됐다 막 해도 지금 전깃줄 밑에는 다. 문제는 떼까마귀 배설물의 경우 산성이 강해 방치될 경우 차가 부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근 어린이집은 이런 피해를 막고자 아예 어린이집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주차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가 주차장 거기거든요. 그래서 차를 주차를 시니까 이게 부식이 많이 되잖아요. 이게 또 이게 독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하다 보니까 뭐 비리한 냄새가 많이 나요. 이게 워낙 이게 양이 많으니까. 갑작스럽게 도심으로 출몰한 떼까마귀. 전문가들은 각종 개발로 인해 서식지에서 먹이 활동이 힘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낮 동안 햇빛의 영향으로 그 열기가 밤까지 이어지는 도심 열섬 현상으로 몰려들었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열섬 현상도 조금 작용하겠죠. 도심지가 논밭보다는 훨씬 더 따뜻하지 않습니까? 땅에서의 복사열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잠자기도 편하고 생활하기도 편하고. 계속된 민원에 김해시는 떼까마귀가 몰려드는 저녁 시간대 탯집안을 꾸려 쫓고 있습니다. 당장의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레이저를 통한 퇴치를 하고 있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전력시설에 피해를 준다면은 유해야생 동물로 저희들이 이제 포획은 할 수 있는데 도심 내에서 총기 포획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제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도심이 아닌 외곽 지역으로 그 서식처를 옮겨갈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떼까마귀가 다시 돌아가는 3월 중순까지는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다음 겨울에도 떼까마귀의 습격이 예상되는 만큼 효과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2024년 김해에서 생산된 쌀값을 두고 쌀 생산자 협의회와 김해 연합 RPC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0kg 기준 수매가 5만 9천 원을 주장하는 생산자들과 5만 2천 원을 주장하는 김해 연합 RPC 간의 이결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건데요.
지역 국회의원인 김정호 의원이 갈등을 해결하고자 공개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정호 국회의원과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김혜을 국회의원 김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해에서 생산된 쌀 수매가를 놓고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김해시 쌀 생산 농민들은 가뜩이나 지난해 그 고온과 병충해로 벼 수확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게다가 농자재 값과 인건비가 20% 이상 상승해서 농가 수입이 대폭 줄었는데 수매가마저 가마당 7,000원, 13%나 인하게 된다면 생산비보다 낮은 수준이고 그러면 아예 쌀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소한 지난해 수준 59,000원 소매가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59,000원 정도 안 줄 거면 차라리 나락을 반환해달라 요구할 지경이고 이렇게 대립 갈등이 장기화되고 그래서 제가 중재에 나선게 되었습니다. 네, 양측의 입장차만 계속 오가는 상황에서 공개 협상안을 제시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일단은 57,500원 선에서 상향 조정하고 25년도 결산해가지고 남는다면 이익을 농민들에게 환원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나 만일에 예상대로 적자가 난다면 57,500원 선에서 소매가 인상은 농민들께 자제할 것을 아울러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서 양자가 문서로 확약하고 김해 시장과 민홍철, 김종호 두 국회의원이 이를 연대 보증하여서 이게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해시 쌀 생산자 협의회, 김해연합 RPC, 또 두 지역의 국회의원, 김해시가 함께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우선 이견을 좀 좁히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김해시 쌀 생산자 협회 그리고 연합 RPC 두 당사자 간의 협상 테이블을 제가 조선을 공개적으로 했고요. 김해시장께도 이게 강 건너 불구경할 것이 아니라 적극 행정에 나서달라 중재 요청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국회에 올라와서 국회 농해수위 간사를 통해서 민주당 간사를 통해서 농협중앙회장에게 경남 그중에서도 김해시가 제일 지금 어려운 형편인데 지원 방안을 좀 요청을 드렸고요. 농가의 입장에서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잘 중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정호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창원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 수천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금은방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창원에 있는 금은방에 들어가 목걸이와 팔찌 등 귀금속 3천만 원어치를 훔치고 김해와 양산 등 금은방 7곳에서 추가 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귀금속을 처분해 인터넷 도박에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금값 인상 등으로 금은방 절도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함안군이 다음 달 1일부터 농어촌 버스 노선 개편을 시행합니다. 이번 개편은 이용률이 낮은 지선 노선의 운행 횟수를 줄이고 수요가 높은 주요 간선 노선의 운영 횟수를 늘립니다. 특히 주민 요구가 많았던 출연읍에서 마산 제1고 운행 노선의 출발 시간을 20분 앞당기는 등 일부 노선의 운행 시간도 조정합니다. 강릉에서 부산을 연결하는 동해선이 개통하면서 동해안 전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동해선 이용객은 18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광역철도망 개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열차가 미끄러지듯 강릉역 플랫폼으로 들어섭니다.
출입문이 열리자 승객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부산 부전역을 출발한 지 5시간 만에 강릉역에 도착한 겁니다. 강릉 여행에 나선 이들은 벌써부터 설렙니다. 풍경이 너무 재밌고 좋아서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도 예쁘고 맛있는 것도 많고 해서 다시 올 생각 있습니다. 동해선 철도는 ITX 마음이 강릉과 부산 부전역을 하루 8번 왕복하고 ITX 마음과 누리로가 각각 2차례, 6차례 강릉과 동대구역을 오갑니다. KTX 강릉선과 영동선에 이어 동해선까지 개통하면서 강릉역 이용객은 1년 전보다 21% 이상 증가했습니다. 1월 한 달간 동해선 주요 역별 이용객 현황을 보면 강릉역이 3만 5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포항역 2만 명, 동대구역 18,500명, 부산 부전역 18,400명 순이었습니다. 동해선 전체 이용객은 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동해선 개통으로 강원도와 대구 경북, 부산 울산까지 동해안 전체가 들썩이는 겁니다. 경상도 분들이 한 15%에서 20% 고객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대구 쪽에서는 거기는 내륙이니까 바다 위주로 오시는데 부산 분들은 바다도 있지만 산으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역 철도망 개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발전 포럼이 지난 19일 강릉에서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릉이 광역 철도 교통과 관광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지역경영 교통망계, 철도망계 다 연동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릉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강릉역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 우리가 동해선 그리고 연결될 동해부 부산, 경강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개통한 5개 철도 노선 중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곳은 동해선이었습니다. 코레일은 이에 따라 동해선의 KTX 투입 시점을 올 연말로 1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부산시가 DN 오토모티브에 4천억 원대 대규모 배터리 생산 공장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DN그룹은 부산을 미래 핵심 생산 기지로 삼기 위해 그룹의 핵심 기업인 DN 오토모티브의 대규모 배터리 생산 공장을 부산에 건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20일 DN 오토모티브와 부산 배터리 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DN그룹은 재계 순위 74위로 1971년 동아타이어 공업을 모체로 자동차 부품, 자동차 배터리, 공작기계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5년 천성산 해맞이 행사 평가보고회가 20일 양산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해맞이 행사 진행 당시 문제점을 비롯해 개선 방안과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됐습니다. 평가 의원들은 방한 텐트 설치와 이동식 화장실 확충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방문객 주차 공간 부족과 관람객 안전 문제 등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습니다. 올해 행사는 무한공항 참사로 국가 애도 기간 중에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비 방문객이 28% 정도가 늘어 1,60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양산 방문의 해를 맞아 국제 자매도시 포르투갈 신트라 시장을 초청해 의미 있는 행사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천성산 일출에 대한 대내외적인 인지도가 또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다채로운 문화행사 등 컨텐츠를 보강하고 또 양산을 대표하는 관광축제로 한 단계 더 도약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20일 정오쯤 밀양시 상남면의 한 딸기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인근 주민이 검은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고 신고했으며 약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2동이 불에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화재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